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 강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2부작으로 또 편성된 이제 강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강의 시간을 줬을 때 사실 2시간을 줬는데 저는 사실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또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도 많은 정보 드릴 테니 다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부와 2부는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연결성을 뒀습니다. 뭐 1부만 강의가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 1부에 이어서 2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 조절을 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부 때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 좀 복습차 다시 읊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기술적인 지표라는 거는 본인이 만약에 사용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차트로는 뭔가 잘 맞는 경향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뭐 차트를 연결 차트를 이어놓게 한 다음에 내가 아는 지표, 내가 아는 기술을 좀 적용해 봤을 때 뭔가 어느 정도 잘 맞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내가 실전에 적용을 해볼 때는 잘 안 맞는 경우가 대다수고 또 꼬이기 마련이에요.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이제 기회를 만들기보다도 기회는 기다려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기술적 지표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이제 기술적 지표를 좀 읊자면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평선, 일목균형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전부 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기술적 지표들은 어느 정도 큰 거래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기술적 지표예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는 그 기술적 지표가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표현은 되나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캔들 하나만 가지고 기술적 지표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캔들로 인해서 여러 거래량으로 인해서 그런 통계적인 자료들, 모집단이 많아지는 겁니다. 통계적인 자료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통계적인 함수로 나타내는 게 기술적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거래하실 때는 거래량 자체를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알면서도 이제 거래량이 없는 시간대나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좀 눈을 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황적인 변수입니다. 자, 물론 이제 기술적 지표가 사실 정해져 있고 수식으로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시스템적인 거래나 AI,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을 텐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게 많았어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이유 중에 단 하나는 바로 시황적인 변수입니다. 자, 시황이라는 거는 이제 뭐 금리 변동이라든지 정책의 변화 아니면 경제 지표를 이제 발표하는 가운데에서 자, 거래는 누가 하냐면 개인과 기관과 나라 여러 투자자들의 종류가 있는데 이 모든 종류의 투자자들을 봤을 때 그래도 사람이 계산을 하고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결국엔 뇌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알고리즘과 통계적인 함수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서는 우리가 투자 심리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투자 심리선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투자 심리선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잡아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향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배우고 어느 정도 패턴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지표는 파라볼릭이었습니다. PSAR이라고 해서 제가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복습의 개념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마무리 정리할 겸 복습 겸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라볼릭 스탑 앤 리버설, 이 파라볼릭 PSAR은 추세 강도에 사실 여기 전환이 붙어야 돼요. 전환.
전환이 붙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인 건 바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지표 일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을 항상 선호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30분 봉도 어느 정도 맞아요. 30분이나 아니면 90분 봉도 텀이 어느 정도 길기 때문에 좀 잘 맞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봉을 위주로 보세요. 그 이유가 이제 30분 봉, 90분도 많지만 제가 많이 봐와봤어요. 많이 봐와봤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가장 잘 맞는 지표는 바로 캔들상으로 일봉이었어요. 물론 이제 30분 봉이나 90분 봉도 기회는 많이 오기는 하지만 막상 거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지표를 활용하기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승률이 좋은 기술적인 지표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떨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안 하고 일봉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가장 또 이 지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선행적입니다. 사실 이제 선행과 후행이 나뉘긴 하는데 이제 선행적이라는 거는 미리 예측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후행성은 나온 지표에 한해서 나온 결과들에 의해서 그걸 토대로 함수식을 적용해서 만든 게 이제 또 후행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세의 강도를 알려면 변곡을 잡아야 되는 게 가장 큰 메리트죠. 사실 변곡 잡는 거는 딱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PSAR, 파라볼릭 지표인데 자, 선행적이라는 거 자체가 추세의 강도의 전환을 바뀌는 찰나를 잡아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지표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또 이제 진입 타이밍 보다는 이제 힘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마 저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입 타이밍도 잡을 수 있고요. 힘의 방향 둘 다 볼 수 있지만 제가 우선시 여기는 건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힘의 방향을 우선시 봐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꼭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PSAR 자체는 추세 강도의 전환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타이밍을 잡고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욕심이 더 생기고 없는 기회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서 억지로 거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 일봉상 차트를 봤을 때 힘의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이 두 번째 이 타이밍에서 이제 진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먼저 기다리는 겁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힘의 방향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빈 칠판으로 한번 복습하면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추세 강도. 전환. 사실 제가 이제 PPT를 만들 때 사실 추세 강도까지만 썼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 강도가 아니라 전환이에요. 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매수 신호가 왔고 또 매수 신호가 왔고 자, 매수 신호가 온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차트를 처음 바라볼 때 일봉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차트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 지표로 봤을 때 파라볼릭 자체가 매수의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전환이 올 수 있다는 거 이걸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자동차 속력이 30km, 50km, 10km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속력은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이 아니지. 방향이 아니라 속력은 이제 세기. 그리고 여기서 방향은 똑같이 동일합니다. 방향. 동일한데 자, 지금 봤을 때 30km, 50km, 10km는 방향은 동일해요. 방향은 동일하지만 속력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세기, 강도도 30km, 50km, 10km는 우리가 봤을 때는 강도가 다른 거지 방향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PSAR의 강도, 추세 강도를 볼 때는 이런 속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향성만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30, 50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제 속도가 주는 가속도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태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단순히 매수 신호라고 매수가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기다리는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기다려서 자 매도 신호가 나온다. 그때는 이제 속력이 이게 30이던 속력이 뭐 마이너스 뭐 10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추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추세의 강도가 아니라 추세 강도의 전환, 방향 전환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PSAR의 추세 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에버리지 패턴이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매수 신호가 한 2번 나오고요. 저 매도 신호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표를 그 차트 상에서 이렇게 키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도 같이 보셨죠. 자, 이렇게 있으면 캔들 있으면 여기 점으로 나와요. 점. 매수는 하단 부분에 이렇게 노란 주황 점으로 나오고 매도는 여기 위에 파란 점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임의적으로 제가 했지만 대부분 이런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틀에 매수의 신호가 나왔고 3번의 매도의 신호가 왔고 또 3번의 매수의 신호 또 2번의 매도의 신호 그리고 3번의 매수의 신호. 자,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이렇게 전환점에서는 우리가 추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자, 본 거는 지난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자, 오늘 일어났는데 자, 여기서 매수의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착각할 수 있는 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방향은 아직 매수의 힘이 유효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강도의 세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냐면 뭐 1강 잘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 안 해도 좀 이제 방향을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매수니까 매수 신호니까 우리가 매수를 해보자가 아니라 이제 지금 2번, 3번 이런 에버리지 패턴 자체가 2개에서 한 4개 사이 정도로 지금 왔다 갔다 그 지표의 횡보성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주가 지수의 횡보는 아닙니다. 주가 지수는 지금 그림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주가 지수는 계속 우상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똑같은 패턴은 우하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횡보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에버리지 패턴 자체가 2번에서 4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3번째 봉을 형성된 상태에서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다면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날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는 이 매도 신호가 나올 수 있고 그 매도 신호를 우리가 기다려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매도 포지션으로 방향을 취하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도 사실 이 개수는 표현되진 않아요. 직접 세보시긴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추세가 많이 나온다면 이 매수의 신호가 많이 나온다면 굳이 셀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한 10개 정도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10개 이상 나오게 되면은 그냥 매수 추세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되지 이거를 매도를 이제 전환이 되겠구나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3번째 진입 타이밍. 그 진입은 할 줄 알아야죠.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입 타이밍 잡는 법은 사실 제가 이 무료 강의에서 사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유료 콘텐츠로 했지만 이번은 좀 특별하게 제가 이번 서울경제TV에서 이렇게 무료로 좀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 진입 타이밍 잡는 법은 굉장히 수익률 좋은 추세 전환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자, PSAR 자체가 파라볼릭 자체가 자, 이렇게 매수. 자, 이건 4일 연속 나온다고 쳤을 때 자, 우리가 언제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전환입니다. 전환. 자, 전환에서 자, 음봉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 이제 이 전환, 매도의 신호가 뜬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유의할 건 이거라고 했어요. 매도가 신호가 떴다고 해서 매도 신호가 떴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매도로 방향성을 잡기는 좋지만 바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루 기다립니다. 하루 정도 그냥 지나 보내는 거예요. 이 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자, 보통 이렇게 매도의 신호가 나오면 자, 이건 안 보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자, 이렇게 보통 매도의 신호로 변환이 됐을 때는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아마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가는 여기서 시작됐겠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인데, 자, 우리가 진입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고점이에요. 고점. 왜냐하면 지금 추세 강도 자체가 전환이 된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제 음봉을 그리고 뭔가 고점을 찍었다는 거는 여기서 뭔가 큰 저항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를 뚫지 못하고 강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하방으로 내리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봉을 봤을 때 이렇게 형성이 되면 우리는 여기서 굳이 이 단가, 이 선까지 이 저항선이 오기 전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꾸준히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올 수 있고 안 오고 그냥 떨어질 수 있는데, 자,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어떡한다? 그냥 버리시면 돼요. 또 다른 기회를 찾으시면 되는 거지 굳이 그 기회가 아깝다고 따라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오다가 이 닿는 순간 여기서는 이제 정말 추세 대응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평소 말하는 추세 대응은 200틱 이상은 가져가는 게 추세 대응이에요. 고작 내가 추세 대응 하겠다고 했는데 막 50틱 정도 수익, 사실 이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추세 대응할 때는 추세 대응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단타 대응할 때는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추세 대응을 하겠다고 200틱 이상을 가져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여기서 50틱을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에 나중에 지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추세 대응 자체는 손절도 길거든요. 한 100틱 정도는 두셔야 100틱은 주셔야지 어느 정도 이 변폭 자체가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길고 익절이 짧으면 우리는 지는 게임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손절이 짧고 익절이 훨씬 길다면 우리가 여러 번의 손절이 있더라도 충분히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상황은, 자, 이 단가가 왔을 때는 제가 여기서는 비중을 싫고 좀 더 이제 평소에 내가 거래하는 것보다 비중을 더 실어갖고 계약수를 더 넣고 매도로 가도 되지만 만에 하나 이 상태에서 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갑자기 이제 파라볼릭 자체가 매수 신호로 바뀌었을 때는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이때 다시 추가적인, 자, 이렇게 왔을 때 떨어지지만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 신호가 바로 나왔을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똑같아요. 반대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우고 갈게요. 자, 매도 신호가 나오다가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전환이 된 시점에서는 어떻게 형성이 된다? 장대 양봉을 형성하게 됩니다. 꼬리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꼬리는 그런 경우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항상 그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 꼬리가 없다면 당연히 저가죠. 저가 부분이겠죠. 자, 이제 일단 꼬리를 제가 그렸고, 자, 여기서는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하루를 기다린다. 그 다음날 봉이 어떻게 생기든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생기든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저점. 자, 매도였다가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그 처음 생긴 봉의 저가 자체가 이제 여기서는 지지선에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파라볼릭 신호 계속 매수가 나왔다고 추격적으로 매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가가 다시 온다면 이 지지선에서 우리는 비중을 싣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대신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만에 하나 여기서 매도 신호로 바뀐다면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이 네 번째인데, 네 번째 그 손절 타이밍이에요. 손절 타이밍. 자, 항상 거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파라볼릭 지표로서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다른 지표도 있겠죠. 뭐 분봉이라든지 틱봉이라든지 여러 지표로 하여금 뭐 이제 추세 대응도 할 수 있겠지만, 자, 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세 대응이에요. 추세 대응. 자, 추세 대응을 할 때 이 파라볼릭을 기초하지 않고 이제 추세 대응을 했을 때는 우리가 파라볼릭 그 지표로서 우리가 손절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진입가예요. 진입가고 우리는 여기서,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매수를 들어갔어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 상태예요. 자, 오르다가 뭐 떨어질 수 있겠죠. 뭐 오르는 건 사실 걱정이 안 되죠. 익절은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장기 대응에서 추세 대응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가장 위험해지는 부분이, 나는 추세 대응이고 길게 볼 거기 때문에 손절을 많이 길게 볼 거야라고 생각하고
버티다 너무 큰 폭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 못 팔게 돼요. 이거는 기계가 아니고서는 잘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사실 이런 상황이 오면 되게 힘든 경우도 있는데, 자, 이렇게 장기 추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PSAR을 참고를 할 수 있는 거는, 자, 여기서 자, 매수 신호가 있기는 있지만, 자, 이게 사실 화살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점이라고 돼 있었어요. 점. 자, 이렇게 제가 점을 그릴게요. 자, 점을 그린 상태에서 사실 현재 이 단가 자체도 지지선을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자, 여기서 파라볼릭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설명은, 자, 이 점을 닿았을 때는, 자, 우리가 여기서 매수 들어간 거예요. 자, 올라간다에 배팅하는 우리 매수 대응했지만, 자, 떨어진 상태에서 이 파라볼릭의 지표를 닿았을 때는 여기서는 급락세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볼릭 신호 자체의 이 부근에 닿는다면은 물론 지지받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여기서 청산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추세 대응일 경우에는 분명히 손절을 넉넉히 두는 상태에서 손절 라인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파라볼릭 지표 자체로서 이 부근에서 우리는 손절을 보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 대응인데 단타성으로 여러분이 청산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다행이죠. 그래도 수익이 가져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추세 대응에서 손절 잡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감하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 털 줄을 아셔야 돼요. 손절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 먹고 큰맘 먹고 배포 있게 그냥 보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부터 4번째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 지난 시간에 못했던 설명을 마무리하고 복습할 겸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제가 새로운 이제 노하우, 기법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이제 달러 인덱스로 이용한 달러 인덱스로 이용한 이제 추세 추종 매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또 새롭게 말씀드릴 이제 지표는 바로 TFS입니다. 자, 트렌드 팔로잉 스트래티지인데, 사실 이거랑 비슷한 기술적 지표도 있어요. 여기에 T가 하나 더 붙는 지표도 있어요. 트렌드 팔로잉 테크니컬 스트래티지인데 이거랑 아예 전혀 다릅니다. 물론 사실 이거 TFTS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활용을 가능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추세 추종 전략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바로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하기 힘들고, 제가 좀 이따 차트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다 보면은 왜 추세 추종 전략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단 이 지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달러 지수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우리가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기축 통화로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달러 지수 자체를 모르고 거래를 한다는 거는 좀 롱런할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달러를 예측하기보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흐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지금 이제 해외 선물 종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원유, 쓰진 않을게요. 자, 원유, 나스닥, 뭐 유로, 달러 여러 가지 등등, 뭐 에너지나 금속이나 이렇게 많죠. 물론 이제 거래소마다 다르긴 해요. 이제 싱가포르 거래소가 있고, 뭐 한국 거래소는 원화로 거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CME 시카고 거래소인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가장 많은 게 이 시카고 거래소고, 그 시카고 거래소는 그 기축 통화인 달러 지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 전략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 지표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을 거래할 때는 달러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 자체는 미 증시와 굉장히 이제 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달러 지수와 미 증시와의 관계를 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아요. 가끔은 이제 미 증시가 선행하는 경우가 있고, 가끔은 달러 지수 자체가 선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달러 지수를 보고 미국 증시, 우리가 주가 지수 선물을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주가 지수 선물을 보면서 달러 지수를 거래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달러 지수를 만약에 보시면 이것도 차트가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가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제가 예측을 하지 말라 그래요. 예측. 왜냐면
사실 달러 지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그 달러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진입도 하고 청산도 할 수 있다 보면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버겁다는 거죠. 우리가 볼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달러 지수까지 우리 예측을 하다 보면은 거래가 꼬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흐름 파악이에요. 절대 예측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자, 그냥 우리가 지금 제가 대충 그렸지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은 그냥 오른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뭐 여기서 파동값을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쌍봉을 이뤄서 다시 갑자기 급락을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뭔가 거래량이 안 나오면 뭐 허수가 나올 것 같게 이렇게 예측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달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거래를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는 예측하지 말고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는 말씀은 자 만약에 원유라고 쳐볼게요. 대표적인 에너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원유인데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원유도 자 예를 들어서 원유가 지금 현재 50.35달러입니다. 50.35달러. 자 50.35달러 자체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달러가 만약에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의 약세가 보인 상황에서 우리가 원유 가격을 봤을 때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원유 가격은 오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달러 자체의 이제 가치를 약세를 보였다는 것 자체는 더 많은 달러를 줘야지 우리가 기존에 이 정도였지만 더 많은 이제 달러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와 이제 가격들의 디커플링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이론상으로만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은 사실 모든 교육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항상 이제 투자에서도 예외라는 게 있어요. 예외. 뭐 사실 예외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게 영어를 배울 때도 우리가 문법을 형식을 배우지만 결국에는 형식만 다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부분이 많듯이 이 투자에는 예외가 영어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원유도 자 달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야 되지만 왜 안 오르냐면 원유 가격 자체를 조정하는 상관 요소들이 공급이 있고요. 자, 공급이라는 건 산유국들이나 이제 산유국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오펙 회의라든지 이런 공급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의논하는 부분에서 이제 가격이 많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의뿐만이 아니라 산유국에 갑자기 뭐 최근에 그거 있었죠. 사우디 피격 사건이 있었죠. 사우디 피격 사건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원유가 그냥 한 10달러는 뛰었어요. 굉장히 이거는 이례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뛴 적이 있었는데 자 이러한 산유국들에 대한 이제 공급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제 수요국 뭐 대표적인 수요국 예를 들면 뭐 중국이 있겠죠. 자 중국 자체가 만약 증시가 빠지고 있어요. 중국 증시가 빠지면은 이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면 원유를 수요하는 수요국이 큰 수요국 중에 하나의 중국이 증시가 경제가 어느 정도 조정을 이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겠다 생각하고 원유의 가격은 또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원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 많겠죠. 그래서 원유도 달러 하나만 가지고 가격이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원유 자체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공급과 수요이기 때문에 달러도 영향은 있지만 굉장히 작다는 거. 그러면 제가 왜 원유는 통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달러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목 중에서 달러와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바로 통화선물. 그리고 골드, 금선물이죠. 통화선물, 금선물. 사실 통화선물은 이제 FX 마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많이 알게 되어 갖고 이제 많이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FX 마진이나 통화선물은 사실 이론 다 똑같습니다. 그냥 거래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고요. 자, 통화선물 자체는 예를 들면 유로 달러가 있을 때 뭐 2, 3, 4 이렇게 1.234라고 할게요. 그냥 대충. 자, 유로 달러가 있을 때도 결국에는 이 유로 달러가 몇 달러인지를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통화 선물 자체는
이 달러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 같은 경우도 뭐 달러와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금은 안전자산이긴 해요. 안전자산이라서 그 미 증시나 이제 경제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이제 불안감을 주는지 기대심을 주는지 우려심이 주는지에 따라서 안전자산의 수요 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증시와도 관련이 어느 정도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자, 이런 큰 이슈가 없을 때는 금도 어느 정도 달러와 많이 디커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추세 추종 전략은 TFS는 자, 이 통화 선물과 금 선물과 달러 지수로 이용해서 말 그대로 달러를 따라가는 추종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캔들이 있죠. 분봉과 틱봉이 있습니다. 분봉과 틱봉. 제가 이 TFS 자체를 거래를 할 때는 사실 예전에는 틱봉을 많이 추천해 드렸어요. 사실 틱봉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틱봉 우리가 활용법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틱봉은 거래량을 동반한 차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틱봉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자, 분봉이랑 틱봉의 비교를 하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자, 분봉은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 횡보가 뭐 두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이 없을 때 자, 이렇게 올라오다 거래량이 없으면은 여기서는 그냥 분봉 같은 게 계속 분마다 일단 차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 차트가 캔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뭔가 매수와 매도세가 싸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혀 아니라 여기서 그냥 거래가 없어서 그냥 시간만 채우는 봉이 생기는 거고 틱봉 같은 경우에는 얘는 120 틱봉이다. 자, 120 틱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개의 거래량이 나왔을 때 캔들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겼을 때도 이제 여기서 120개가 거래가 활성이 이루어져야지 또 다른 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캔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틱봉을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고 분봉을 봤을 때는 우리가 거짓 횡보에 좀 낚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틱봉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거래가 어떻게 어디서 많이 되었는지 추세를 알 수 있는 게 틱봉인데 사실 이제 TFS 자체는 틱봉으로 많이 한 이유가 순간순간에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차트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틱봉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지만 아마 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틱봉으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1분봉입니다. 1분봉. 1분봉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사실 지난 차트를 볼 때는 1분봉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분봉이든 틱봉이든 뭐가 더 중요하고 더 잘 맞고가 아니라 똑같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봉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여러 가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띄우는 게 아니라 제가 살짝 그려볼게요. 자, 유로. 자, 유로 FX가 있고요. 골드. 그리고 뭐가 있냐. 엔화. 그리고 파운드. 자, 1분봉 기준으로 차트를 4개를 딱 여러분 세팅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뭘 볼 수 있냐면 자, 달러 지수랑 가장 연관이 많은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통화 선물과 골드, 금 선물인데 보통 이 4개를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똑같이 흘러간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야 된다는 건데 자, 유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골드도 오르고 브리티시 파운드도 오르고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가긴 하지만 여기서 예외적으로 오르다가 살짝 이게 지지부진한 적이 있어요.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통화 선물 이제 골드 봤을 때 지금 다른 거 다 뭔가 커플링의 현상을 보이지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자, 이걸로 이렇게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지지부진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뭘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바로 달러 지수. 달러.
자, 우리 달러 지수 봤을 때 보통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달러는 약세를 띱니다. 약세를 띄는 거예요. 자, 지금 디커플링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에요. 일단은 먼저 이 통화 선물과 금 선물은 이 달러와 디커플링 현상을 나오는 게 확실한 상태에서 뭔가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달러 지수를 보니까 달러는 약세를 띄고 있다. 약세 띄는 거 우리 확인했으면 뭘 알 수 있냐면 엔화는 결국엔 이것도 통화 선물이기 때문에 달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결국엔 이 엔화 자체도 거래를 할 때는 US 달러 기축 통화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이슈.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종목 다 오른 상태에서 달러는 약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엔화는 힘을 못 받고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엔화는 일본이거든요. 일본. 자, 일본 자체에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금리 인하라는 거는 간단하게 깨알 시황. 금리 인하는 말 그대로 이자율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자율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제 은행권에서 돈을 좀 빼겠죠.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자율이 싸다 보니까는 이제 사업에 대한 부담이 없어 사업 확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출을 더 해도 부담이 없는 거겠죠. 이자율이 작다 보니까. 그렇다면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사실 양적 완화 정책인데, 자, 만약에 예를 들자면, 자, 이렇게 엔화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슈를 정책을 봤는데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의 분위기를 풍긴다거나 뭐 이런 정책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엔화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같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지만 만약에 내가 확인해 봤을 때 이런 정책이 없어. 이런 게 아예 없어. 지표도 발표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떨어진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힘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following. 추종한다는 거예요. 바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지지하고 있을 때, 지지부진할 때 자체 우리는 여기서 사실 시장가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약간 지표로 봤을 때 제가 PSAR 파라볼릭 지표를 설명드리고 이 지표를 설명하는 이유는 관계가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PSAR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추세의 강도 전환을 보면서 그날의 방향성을 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봤을 때 엔화 자체도 우리가 엔화나 뭐 골드나 유로나 파운드 봤을 때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을 일봉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모든 기법이라는 게 이제 기술적인 지표로 할게요. 자, 지표.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적 지표는 딱 하나가 아닙니다. 이 한 개가 조건이 충족되고 두 번째가 조건이 충족되고 뭐 세 번째가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이 네 번째, 솔직히 너무 많을 수 있겠지만 두 개 아니면 세 개도 충분히 상관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단순화가 아니라 이 정도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캐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배우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먹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적용이 딱 이때 매수다라고 했을 때 이 전제 조건이 맞춰졌을 때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엔화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단 일봉을 보시는 거죠. 일봉은 사실 이전에 봤어야 되는 거예요. 엔화를 봤을 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대체로 방향성이 좀 상방으로 아직 유효하구나 했을 때는 여기서는 추세를 타고 크게도 우리가 익절할 수 있는 거죠. 그 반대인 경우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냥 바로바로 빠르게 좀 할게요. 자, 유로, 엔화, 파운드, 골드. 자, 봤는데 이제 1분 봉상 우리가 이제 차트를 4개를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웬만하면 차트 이 구간도 맞추세요. 맞춰야지 이 간격을 맞춰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기에는 굉장히 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유로가 좀 떨어지는 추세고 골드도 떨어지는 추세고 뭐 엔화도 떨어지고 파운드는 뭔가 여기서 뭐 이 정도까지 봤을 때
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달러 지수로 봅니다. 달러 지수. 달러를 봤는데 달러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오르는 추세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실 때도 제가 아까 유의했던 게, 자, 이게 오르는 게 이게 파동을 그리네, 아니면 이제 쌍봉을 좀 만들겠네, 전고점을 왔네, 우리가 달러의 가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되려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공이 많아지는 거예요, 머릿속 안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이건 달러가 이제 다시 변곡을 할 거야, 달러가 다시 방향이 전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우리가 예측을 하다 보면 제가 꼬인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우상향 오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보니까 이제 파운드는 이제 따라가지 못한 상태고, 그리고 달러를 보니까 이제 달러는 오르고 있어.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파운드도 같이 떨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운드에 대한 부분을 거래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영국이죠. 사실 브리티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자체가 이제 거론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혼조로 많이 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지금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사실 기간도 되게 오래됐기도 하고, 사실 요즘은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브렉시트 나면 또 저래? 약간 이런 느낌? 뭐 사실 큰 영향력은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파운드로 봤을 때 이슈가 있는지 보고, 이슈가 있거나 애매하면 하지 마세요. 원래 항상 이 진입이라는 거는 이제 진입할 때 자체는 우리가 이유 있는 진입을 하자고 제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거래를 하다 보면 분명히 조급한 마음도 들고 뭔가 본인만의 감이 생기는데, 우리는 감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는 이유 있는 진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손절을 할 때도 이유 있는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팍 박혀 계신다면 절대 매매는 꼬일 일이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손실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급함이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유 있는 진입, 애매할 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뭔가 없을 때는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다? 시장가로 그냥 매도로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도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달러가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거 스물스물 이거 다른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유의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달러를 봤는데 달러 자체가 사실 달러는 사실 추세를 타면은 좀 크게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괜히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추세가 보였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추세가 가는 거라고 그냥 보시는 게 맞지, 굳이 우리가 여기서 변곡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가끔 지표라든지 큰 이슈라든지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고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못 생각하시고 잘못 배우신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하면 안 돼요. 달러 자체는 이렇게 탁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달러 자체가 이제 혼조세를 쭉 이룰 수밖에 없고, 여기서 달러 그대로 다시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측을 절대 하지 마시고, 달러 자체는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고,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큰 급락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피한다. 무서운 건 피하는 게 맞고요. 맛있는 건 먹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말씀드린 거 토대로 같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또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방법은 지난 차트로 우리가 공부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차트 4개를 동시에 우리가 돌려야 되고, 같은 시간대로 우리가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달러 지수 자체도 우리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난 차트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를 실전에 적용을 하시려면 항상 이렇게 차트를 세팅을 해둔 상태에서 달러 지수와 같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을 제가 대충 그어볼게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을게요. 자, 이 정도. 사실 저도 이게 지난 차트가 보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지난주에 리딩을 할 때 사실 저 혼자가 아니라 이제 회원들이랑 같이 수익 났던 자리고, 그때 제가 TFS 자체도 기법을 설명하면서 같이 들어갔던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같은 시간대, 다 1분 봉인 상태에서 지금 같은 시간대예요. 지금 제가 이 체크한 부분이.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올라가는 추세 나오고 올라가는 추세 나오고 골드도 올라가는 추세 나오지만 지금 같은 여기가 지금 1시거든요. 정확히 1시인데 여기서는 떨어지는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할게요. 여기서 봤을 때 떨어지는 추세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올라가는 추세 나오고 지금 이 한 칸 한 칸이 여기 한 칸 한 칸이 이제 30분 단위인데 왜냐면 틱봉으로 보기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틱봉은 이 한 칸 한 칸의 길이가 달라요. 왜냐하면 같은 10분이라도 거래량이 없으면 틱봉은 캔들이 하나만 있을 수가 있고요. 같은 10분이라도 거래량이 많으면 캔들이 10개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편한 거는 아마 1분봉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폭을 봤을 때 다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브리티시 파운드만 선물만 지금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인 상태였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거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리딩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 좋은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자 여기서 제가 달러 지수 자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자 그리고 지금 이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 다음 그림 자체에서는 자 이 부분이 한시였어요. 이 부분이 한시. 이 부분이 한시였어요.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다 올라가는 추세, 올라가는 추세, 올라가는 추세, 그리고 브리티시 파운드만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근데 내가 달러 인덱스를 대충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도 1분봉입니다. 똑같은 1분봉.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구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겠어요? 아 이게 어느 정도 혼조세를 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지금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구나. 약세를 보이면 이제는 다시 종목들을 봤을 때 아까 브리티시 파운드 종목 자체가 이제 다시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도 같이 보면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파운드만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파운드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아까 달러 인덱스 보셨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확 무너지는 느낌 보였어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저거 그냥 떨어지는 그림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진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입을 할 때도 그냥 바로 시장가도 좋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지지선들이 걸리는 구간들이 있어요. 지지선들.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사실 힘을 받기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제 트렌드 팔로잉 스트래티지 이 추세 추종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가셔도 안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이거 들어갈 때도 이제 사실 보이자마자 제가 확인했던 건 급하게 사실 리딩을 마무리하려다가 이제 자리가 보여서 제가 이제 급하게 찾아본 게 영국존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 여기선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아까 이제 달러 보셨을 때도 달러 자체가 계속 기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잠깐의 반등이 아니라 쭉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골드 역시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상태고 그다음에 파운드 자체도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 추종에서 같이 올라갔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실 때 항상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모의 투자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차트를 보기에는 이 차트 4개 자체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기에는 좀 번거로움이 있고 헷갈릴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온다 싶으면은 달러 지수와 함께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와 2부를 나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시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걸 알려드려야 되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공부를 하고 배워가실 때 다 좋다 이거예요. 기술적인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1부 때와 2부 때 다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기술적인 지표라는 건
지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용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제 조건들이 다 깔린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는 거래량이라고 했어요. 사실 지금 제가 1부, 2부 때 말씀드린 모든 기술적인 지표는 다 거래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표고 거래량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기술적 지표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항상 바로 실전에 적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연습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제 본인 것으로 만든 다음에 실전 돈, 여러분들의 돈을 또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항상 본인이 이제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킬 자체를 향상을 시켜서 이제 본인 것으로 만든 뒤에 이제 본인이 이제 아무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나는 이제 지표와 차트와 취향적인 이제 뉴스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거래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준비가 돼 있으시다면 충분히 성공 투자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추후적인 강의는 이어질 예정이고요. 자, 1부, 2부 전부 다 이제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됐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